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차차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대리운전 수수료 20%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제는 드디어 바뀌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기업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나 티맵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변동 수수료가 적용돼서 5%에서 20% 상황에 따라 변동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화되고 고객과 기사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티맵도 뒤에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캐시백해서 기사들한테 일정 금액 수수료를 백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요즘에 최근 들어선 많이 보이는 추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북부 쪽에서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는 40살 대리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하셨죠? 올해 전업한 지는 한 예. 1년 정도 조금 안 되고요. 예. 네, 투잡부터 시작하면은 예. 3년 조금 안 되고요. 아, 3년 정도?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대리운전 시장의 상황의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1년 전과 지금을 비교. 엄청나게? 코로나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고요. 그 기점으로. 네, 뭐 기사님들 수도 예. 마찬가지일 거고, 예. 콜 단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일단 음주 문화 자체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아. 네, 예전같이 뭐 이렇게 늦게까지 콜이 나오고 뭐 예.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다 1차 문화에서 많이 끝나고 하니까 잠깐 피크타임 한두 시간? 한두 그거 시간? 빠지고 나면 이제 콜이 거의 뭐 바닥콜로 보기.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시간 싸움, 그쵸. 이제 가격 싸움, 흔히 말하는 존버. 네, 존버 존버 하다 보면 버티다 이제 보면 하나 나와서 타고. 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면 나도 하나 타고 지역 이동했다가 거의 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제 점프하는 콜 하나 겨우 하나 잡아서 지역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게 요즘 같은 분위기의 흐름은 만약에 내가 김포를 가잖아요. 김포 콜은 엄청 떠요. 계속 김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고촌이다 그러면 풍무동, 사우동, 구례동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콜은 아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탈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와야 되니까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장거리나 중장거리로 이어지는 대리콜이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까딱하면은 밤샐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조건까지 갈 수 있어서 그게 전업기사님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간다고 생각해요. 시점에 뭐 서울 시내권에 없으면 예. 뭐 거의 이제 집에 못 왔다. 네, 못 오거나 예. 네, 그날이 이제 매출은 거의 꽝이다. 꽝이다. 네, 뭐한 30-40분 기다렸다가 뭐 그 관내 조금 있는 거를 타야겠다 싶어서 타고 뭐 그러다 집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울에 있어야 그래도 콜이라도 좀 보고 조금 더 타다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아. 경향이 있어요. 그쵸. 외곽 나가서 대리콜 못하면 결국에는 차비 버는 수준과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나 집에까지 복귀해야 되니까 네. 뭐 피플카 비용 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교통비, 식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도 한두 코 정도 운행을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빠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발생된 거고, 일단 이야기가 우리는 오늘 주제가 대리운전 요금이 왜 20%의 수수료 체계로 정착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사님은 왜 20%에 대한 수수료가 정책같다 개인적인 생각. 예전부터 그냥 봐오면 예.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 중에서도 뭐 이제 콜센터같이 예. 유명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고객님들한테 마일리지도 줘야 되고 마일리지. 네. 본인들이 이제 수수료 20%가 많다고 그러니까 기사님들은 얘기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뭐 진짜 몇 프로 되지도 않는다. 그치. 홍보비도 써야 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 뭐 실질적으로 뭐 많이 가져가봐야 뭐 5% 정말 많아봐야 뭐 7% 이렇다 뭐 얘기를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예.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뭐 마일리지 제도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선 절반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치.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대리운전 시장의 로컬 시장의 분위기는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 내에 여러 군데의 대리 업체들이 이 서버 하나의 통합된 서버에 대리콜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올리는 대리운전 회사가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리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는데 어느 대리운전은 그 수수료 20%를 전부 다 챙겨가는 회사도 있고, 어느 대리운전은 그 수수료 20% 중에 10%를 고객한테 마일리지를 캐시백 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콜비라고 하죠. 전화를 상담사가 저녁 심야에 받아줘야 되니까 그 수수료를 몇백 원씩 뭐 1,000원, 뭐 700원 이렇게 띄워주고 결국에 내가 받아가는 어떤
수수료 체계가 5% 수준에 해당된다. 왜 그러냐면 명함도 파야 되고 라이터도 파야 되고 홍보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수수료가 또 녹아내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수입은 지역 대리 회사도 5% 정도 한다. 일부 회사에서는 20%를 가져가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역 대리, 외곽의 완전 지역 대리 이런 데는 거의 20%에서 홍보비 이거 빼고 하면은 그 정도 다 가져가거나 또는 이제 업소비 오더라고 하죠. 갈비집이나 아니면 유명한 이제 업소 이런 데다가 이제 캐시백 해준다. 지역 대리 회사에서 그 업소에다가 10%를 캐시백으로 마일리지를 꽂았다가 월 단위로 이렇게 출금할 수 있게 결국에는 소개비입니다. 소개비 맞죠? 소개비를 주고 거기다 또 명함 파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도 수익이 10% 내외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외곽에서 부르는 콜은 거의 대부분 지역 일회성 대리운전입니다. 한 번 부르고 그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강남 가는 손님인데 내가 카카오를 불러도 안 잡혀. 금액이 안 맞으니까 기사들이 안 잡아. 지역 대리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업소에 부르면 한 방에 잡혀. 그 이유가 뭘까? 그 지역 안에 또 상주하시는 기사님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기사님도 있고. 네. 이제 거기만의 또 콜센터를 예. 운영하는 그 자체적인 콜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시민가 예. 콜천만 가도 예. 그 자체적인 콜로만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보면 딱 있는 것처럼. 맞아요. 예. 자체 그런 걸로 소화를 시키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요금이에요. 요금. 카카오 요금과 그다음에 법인 요금과 일반 로컬 대리운전 요금이 카카오가 좀 더 빠지고 법인하고 로컬 요금이 거의 똑같아요. 지역 대리의 특징. 법인 콜로 불러서 금액이 큰 게 아니고 로컬로 부르나 지역 대리를 부르나 가격이 거기서 거기다. 어떨 때는 지역 대리가 요금이 법인보다 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왜냐면은 지역 대리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대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볼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게 메인이고 그게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체계가 그렇게 정착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 마일리지가 생겨난 게 언제부터냐면 제가 주변 기사님들한테 오래된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옛날에 주유소 가면 이렇게 막 쿠폰 찍어주고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쿠폰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1990년 후반때 뭐 요때라고 하더라고요. 도장 찍어가지고 청소기 주고 뭐 주고 했잖아요. 주유소 가면 그 시절에 이게 정착돼서 안착됐던 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끌고 왔다. 일부 지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나 아니면 부산이나 아니면 외곽 지역에서는 수수료가 충청도 특히나 35% 수수료. 여기랑은 완전 또 수수료 체계가 틀려. 35%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역 대리에서 35% 가져가면 수수료에 보험료 내가 내야 되지, 관리비도 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출 나가는 금액이 기사들 입장에서는 40% 이상 빠진다. 10,000원짜리 콜 탔을 때 얼마 남는다? 5,000원, 6,000원? 5,000원, 6,000원 요 정도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외곽 지역의 어떤 지방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또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선 지역 대리에서 활동하는 저희 기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예전부터 쌓아왔던 관행적인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설명해 볼게요. 원래 5만원의 콜을 불렀던 가격이라고 하면 카카오 변동 수수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손님은 45,000원에 불러도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5만원에 불렀던 것보다 포인트가 더 많이 들어와서 실제 수익이 더 많아. 맞죠? 그래서 로컬 시장의 대리운전 시장도 마일리지 제도를 없애고 아예 그냥 기사들한테 10% 수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손님들한테 캐시백 해줬던 걸 오히려 금액으로 깎아주면 서로 둘 다 윈윈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금액보다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나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결론을 놓고 보면 대리운전 시장에서 콜을 처리해주는 건 대리운전 기사가 처리한단 말이야. 카카오에 부르든 로컬에 부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 많은 쪽에 부르는 걸 타게 돼 있어. 무조건. 왜냐면 카카오에 실제 포인트 금액으로 들어오는 게 4만 포인트인데
로컬에서 불러서 내가 42,000원이란 말이야. 그 2,000원 차이에 뭘 타겠어? 로컬이 낫지. 2,000원 더 받으니까. 수수료 싸움인데 얘를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런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더 많이 가려는 수수료 체계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단이 벌어진 거고,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예전에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카카오 비중이 한 10% 2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아, 느낌이. 물론 카카오 기사님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빠져나가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 비중으로 보자면 예전보다는 훨씬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고객들도 솔직히 전화해서 어디 대리운전 불러주세요 얘기하는 것보다 어플로 그냥 띡띡띡 내 목적지 집 저장이 돼 있으니까 어디서 부르더라도 좌표가 딱 올라오고 하면 금액도 자동으로 AI가 금액을 딱 찍어주고, 손님 기사랑 통화할 필요 없고 상황시랑 전화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찍어주니까 편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론을 놓고 보자면 어쨌든 수수료 체계에 있어서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 생존하고 살아나려면, 어쨌든 생존을 하려면 기사들이 그 콜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 처리를 해주는 조건은 대기업인 이제 카카오보다 금액이 같거나, 나한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기사들한테 같거나 높거나 해줘야지 좀 더 활성화되고 서로 경쟁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 콜을 부르고 처리하는 회사가 단일 회사잖아요. 그리고 로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콜을 올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계리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서버에 올리고 처리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발주를 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변동 수수료 5%만 받아도 돼. 그 시장을 카카오가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사들한테 반응을 보고 5% 변동 수수료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기사들이 오히려 이 금액보다 이 금액이 낫다라는 걸 인식시켜줌으로써 빨리빨리 빠지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인식도 좋아진단 말이야. 카카오로 부르면 금방 빠져요. 당연히 우리가 들어오는 수수료가 더 많으니까. 이런 어떤 계리적인 차이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로컬 시장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도 상황이 안 좋지만 향후 한 2년 3년 뒤에는 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 결국에는 대기업 시장이 장악하게 되지 않을까. 대기업 시장이 장악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보면, 일단 우리가 일전에 쿠팡에서 봐왔던 것처럼 쿠팡이 원래 콜당 단가가 배송 수수료가 그냥 한 건당 2,000원 또는 심야에는 4,000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줬거든요. 근데 점점점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 택배 시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장악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특히나 그러면서 금액을 처음에 불렀던 금액보다 지금 몇백 원대 수준까지 내려온 거야. 불과 이게 몇 년 안 됐지. 왜냐면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고 유입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남녀노소 차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리운전 똑같아. 남녀노소 누구나 면허증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면허증을 땄어요. 발급을 받았어. 내일 카카오에 심사를 넣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받아줄 것 같아. 오케이! 승인이란 말이야. 이런 필터링 자체가 없단 말이야. 이제는 그런 시장에 좀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시간의 주제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고, 오늘은 수수료 20%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들,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지역 대리에서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물론 반문의 글을 다룰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제 의견이 100% 맞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변에 물론 선임 기사님들과 그 다음에 오늘 초빙한 기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을 때,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있어서 마일리지 제도가 생겨나고 서로 대리운전 경쟁에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캐시백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손님한테 마일리지를 꽂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발생됐던 관행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20%라는 고정 수수료로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제 어플로 이제 대리 부르는 거 아시죠? 네. 그죠? 로컬에서도 카카오나 뭐 티맵이 아니고 어플 깔아가지고 하면은 수수료가 오히려 요금이 싸.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요금 배차 요금도 조정할 수가 있어. 안 잡히면 멘트가 팝업이 뜹니다. 이게 배차가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금액을 또 올려라 뜨고, 상담원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 체계를 좀 더 바꿔준다고 하면 이 시대는 서로 계속 이제 양호 대립하는 관계로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십니까?